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경멸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그만큼 더 경멸할 것이고 우리는 더 큰 궁핍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경멸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그만큼 더 경멸할 것이고 우리는 더 큰 궁핍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회원인 김병태 요셉, 이명희 요셉이라님과 재속 프란치스코 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그 성인의 영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예, 그렇다면 그 재속 프란치스코 회는 어떤 곳일까요? 재속 프란치스코 회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성인이 직접 세운 회의입니다. 성인께서 1209년 동료들과 함께 교황을 방문하여 회칙을 구두 인증 받으시고 돌아와 설교하실 때 기혼 남녀 평신도들이 성인과 그 동료들의 모범에 감화되어 수도원에 들어와 회계 생활을 하려고 했던 데서 비롯하였습니다. 기혼 남녀 평신도들이 가정을 지키며 수도원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규범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초기 공동체는 회개하는 형제 자매라고 불리웠으며 그렇게 완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의 가족 가운데 제1회인 세 형제회와 율수 3회의 지휘 아래 재속의 고유한 위치를 가지며 온 세계에 퍼져 있고 모든 신자들 그룹에 개방되어 있는 모든 가톨릭 형제의 유기적 단일 결합체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저마다 재속 신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사랑의 완성에 이르며 서약함으로써 성인의 모범과 교회가 인가한 해칙에 따라 복음적 생활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전 세계 모든 남녀 평신도들은 물론 부재, 사제, 주교, 교황까지도 재속의 성직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현재 전 세계 112개 국가의 형제회가 있으며 2011년 교황청에 보고된 회원수는 약 43만 2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예, 재속 프란치스코 회는 예, 기원 남녀 평신도들이 가정을 지키며 수도원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규범과 구원의 길이라고 예,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재속 프란치스코 회도 이제 800년의 역사를 흐리면서 아마 변화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재속 프란치스코 회가 8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그 명칭도 여러 번 바뀌어왔는데요. 창설 당시 1209년에서 1221년에는 회개의 해 또는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해로 불렸지만 동시대의 도미니코 3회의 비슷한 명칭과 구분되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3회라고 바뀌어 불리다가 14세기에 새로 인준된 율수 3회와 구분하기 위해서 또 프란치스코 재속 3회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 후 3회의 재속성과 프란치스코 회원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1978년 교황 바오로 6세의 해칙 개정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라고 오늘날까지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재속 프란치스코 회의 그 조직과 구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란치스코의 온 가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1회, 2회, 3회가 있습니다. 1회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창설하신 남자 수도회인 작은 형제회가 있으며 2회로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클라라 성녀와 함께 창설하신 클라라 수녀회가 있으며 3회로서는 프란치스코 3회에서 파생된 율수 3회와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직접 창설하신 재속 프란치스코회가 있는데요. 이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조직 단위로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회원들의 실질적인 삶의 장소이며 성소실현의 장소인 단위 형제를 기초 단위로 하여 지구 형제, 국가 형제, 그리고 국제 형제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경우에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구 형제가 없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각급 형제는 교회 내에서 독립적인 법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관할 프란치스코 1회 승인을 받아 설립되며 1회 또는 율수 3회에서는 각 형제의 영적 보조자를 선임하여 종신서약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평의원들과 함께 평의회를 구성하여 형제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각급 형제의 평의원들은 봉사자, 부봉사자, 서기, 재정담당, 양성교육자와 프란치스코 1회 또는 율수 3회에서 선임된 영적 보조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급 형제의 승인을 받아 특별 업무를 담당할 평의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국가 형제에는 총봉사자, 부봉사자, 서기, 재정과 양성 담당자, 그리고 영적 보조자 이외에 국제 업무 담당 평의원을 두어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형제에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 형제에는 세계 112개 국가에서 모인 국제 형제에는 로마에 본부를 두고 총봉사자와 각 의장단을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물론 영적 보조자도 포함됩니다. 한국 국가형제의 윤영학 아우스틴 형제가 국제의장단 평의원으로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윤영학 형제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각국의 선거의장으로서 선거총회를 주관하는 업무와 형제적 방문을 통해 친교와 감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친교와 감사 업무로 뉴질랜드를 방문하였으며 그리고 올해 9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각 국가 형제의 총봉사자 선거총회를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뉴질랜드 경우에는 11개의 단위 형제가 있는데요. 회원수는 약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클랜드에는 5개 형제가 있습니다. 웨스트 오클랜드 형제, 노쇼 형제, 마운트 로스킬 형제, 맹그리 브릿지 형제, 그리고 오레와 형제가 있는데 이 중에 오클랜드 형제와 노쇼 형제의 한인 멤버들이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 경우에는 11개 단위 형제가 있으며 회원수는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는 그 5개의 형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인분들도 같이 이제 소속이 됐다 말씀이군요. 재속 그 프란치스코 회에 속하시는 분들을 그 프란치스칸이라고 하는데요. 재속 프란치스칸이란 어떤 분이실까요? 재속 프란치스코, 재속 프란치스칸. 프란치스칸이라는 의미는 프란치스코 회원이라는 뜻이겠죠. 재속 프란치스칸을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교회가 인가한 해칙과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과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를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형제 자매들로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과 교회 앞에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프란치스칸들입니다. 그 성령의 부르심으로 응답하는 사람, 교회와 하나 되어 복음을 사는 사람,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 정의와 평화를 복돋우는 사람,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사람, 완전한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 형제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성장하는 사람, 프란치스칸 가족과 함께 친교로 일하는 사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속 프란치스칸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교회가 인가한 회칙과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과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를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복음에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형제 자매들로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과 교회 앞에 서약한 사람들인데요.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교회와 하나 되어 복음을 사는 사람,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 정의와 평화를 복돋우는 사람, 모든 피조물을 형제자매로 사랑하는 사람, 완전한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 형제회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성장하는 사람, 프란치스칸 가족과 함께 친기로 일하는 사람들을 프란치스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3회, 율수 3회 등 3회로 어떤 단체들이 또 있을까요? 교회법 303조에 의하면 회원들이 세속에 살면서 어떤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를 3회 또는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회로 분류할 수 있는 단체로는 도미니코 3회, 제속 가르멜회, 제속 베네딕토회, 살레시오 협력자회 등이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율수 3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세월이 지나면서 프란치스코 3회에서 회원들이 두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가정과 직장을 지키며 복음적 생활을 하려는 부류하고 가정과 직장을 모두 버리고 함께 모여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룹 중에 가정과 직장을 모두 버리고 모여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을 율수 3회라고 하여 나중에 프란치스코 회에서 수도원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수 3회와 또 구분하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3회는 제속 프란치스코 회로 명칭을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제속 프란치스코 회의 그 성격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얘기하자면은 첫째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어우러져 만드는 혼성단체로서 외방 선교회처럼 성직자로만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며 빈센치오회처럼 평신도들로만 이루어진 단체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나 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하려는 단체도 아니며 자선단체 또한 아니며 외적 행위를 위주로 현재 질서를 활성화하려는 어떠한 액션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수도의 상급 지휘권 아래 교회가 인정한 회칙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사도직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완덕을 함양하려는 단체이며 우리는 어떤 교구나 어느 국가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받는 지역단체가 아니라 설립과 폐쇄가 교황청에 달려있는 국제적인 단체라는 것입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회의 아마 회칙과 변화의 과정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회칙은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잡이이자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회칙은 성인을 본받고자 하는 세속 사람들이 많아지자 교회가 올바른 길잡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인의 동료들이 모이기 시작한 처음에 쓰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칙의 변화로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인 작은 형제들의 보호자였던 우글리노 추기경의 노력으로 1221년 교황 호노리오 3세의 인준을 받은 우글리노 회칙이 인준을 받은 최초의 회칙이 됩니다. 그 이후 시대적인 변화와 요청에 따라 1289년 교황 니콜라우 4세, 1883년 교황 레오 13세 때에 두 번의 변화가 있은 뒤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새로워진 교회 정신에 맞추어 제속 프란치스코 회칙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약 13년간에 걸쳐 현대 사회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삶의 길잡이로 1978년에 전체 3장 26조의 회칙을 만들어 교황님의 어부의 반지로 인장을 찍어서 인준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칙의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회칙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밝혀주는 등불이며 회원들의 삶을 완덕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로서
그 내용은 네 번의 변화 과정이 있었으나 항상 성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랐으며 성인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머릿말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심점은 시대의 징표 안에서 성령께 주목하였다는 점입니다. 해칙은 회원들에게 전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핵심으로 양성교육 2년 과정이 이 해칙에 관련하여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네. 예, 회칙은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밝혀주는 등불이며 회원들의 삶을 완덕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라는 말씀이군요. 예, 해칙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참 힘들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해칙은 3장 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1조에서 3조로 제속회에 대한 소개와 2장은 4조부터 19조로 회원들의 생활 양식에 대하여, 그리고 3장은 20조에서 26조로 형제의 생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장 생활 양식에 대하여 해칙 중 몇 개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7조 회개하는 형제 자매회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기 세신 가정에서 화해 성사는 성부의 자부심의 특별한 표지이고 은총의 셈이다. 9조 동정 마리아는 주님의 겸손한 여종이시며 주님의 말씀과 그 모든 부르심에 흔연히 응답하신 분이시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회원은 성모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을 본받고 신뢰의 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성모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야 한다. 12조 회원은 내세 행복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성소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면 자유롭게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회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제속 프란치스코에서도 성인이 많이 배출되셨겠죠? 예, 800년 역사가 있다 보니까 무척 많은 성인 복자 분들이 배출되셨는데요. 우선 프란치스코회에서 배출한 성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분, 몇 분만 얘기하자면은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 그리고 아이슈비치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맥스밀리안 꼴베 신부님, 그 다음에 바드레 피오 신부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일의 수도의 성인들 중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 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제속 프란치스코에서만 배출한 성인들은 첫 태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복자 루케치오 부부가 있으며 프랑스의 국왕 성 루도비코, 헝가리의 여왕 성녀 엘리자벳, 성 토마스 모어, 오상의 성녀 마리아 프란치스카 등 그 수가 70에서 8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오 9세부터 바오로 6세까지 약 20여 명의 교황들이 제속 회원들이었으며 또한 시성 단테, 미켈란젤로, 하가 라파엘, 그리고 아메리카를 발견한 탐험가 콜럼버스, 그리고 한인 성당에서는 누구나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레지오 단체, 레지오 마리아회, 그리고 빈센치오 빈센치오회, 그리고 레지오 마리아의 창시자, 포클리레 운동의 창시자, 그리고 빈센치오회 창시자 역시도 모두 제속 회원이었습니다. 네. 예, 제속 프란치스코 회에서만도 많은 성인분들이 배출이 되셨군요. 예, 제속 프란치스코 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예, 한국의 제속 프란치스코 회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첫 제속 프란치스카는 1922년 미국 유학 중 프란치스코 제속 3회에 입회하고 서약한 요한 장면 박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형제의 회장을 맡으셔서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 형제의 발전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최초의 교구장이셨던 노기남 주교님과 오기선 신부님이 제속회에 가입하여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회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현재 15개의 지구 형제회와 142개의 단위 형제회가 있으며 회원은 약 14,00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 한인교포 형제와도 긴밀한 유대로 형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의 한인그룹 회원들을 위해서 한국의 작은 형제의 강구장이셨던 레오나르도 김찬선 신부님과 지난 6년간 한국 국가형제의 총봉사자였던 이연주 까타리나 자매님이 올해 9월에 방문하시어 3일간 저희들을 위해서 양성교육을 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제속 프란치스칸이 되기 위한 지원과 양성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입회 과정으로는 입회의 조건으로 볼 때 18세 이상의 카톨릭 신자로서 성사 활동에 충실하고 형제의 입회를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 자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성 과정은 지원기, 입회기와 서약기로 나누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뉴질랜드 경우에는 양성 기간을 월 1회를 기준으로 총 2년이 소요되는데요. 교육이 완료되면 형제의 서약을 신청하게 되며 평의의 결정으로 평생을 회원으로 살겠다고 종신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양성 교육 기간이 약 4년이 소요되면 일부 형제에서는 보다 젊은 회원들의 성소 활성화를 위해서 5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두는 데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나이 제한을 두나요? 어떻습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오시면은 입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클랜드에는 그 5개의 형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제속 프란치스코 회의 그 한국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현재 오클랜드의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10분이 있습니다. 웨스트 오클랜드 형제에 저희 둘을 포함해서 8분이 있으며 노셔 형제에 2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셔 형제의 2분은 형제님 1분과 자매님 1분으로 현재 양성교육과정 중으로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2분 모두 교육을 마치시고 서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웨스트 오클랜드 형제에는 이미 교육과정과 서약을 마친 7분, 형제님 2분, 자매님 5분 이렇게 7분이 있으며 현재 양성교육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형제님 1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웨스트 오클랜드 형제회와 뉴질랜드 국가 형제에서는 그간에 한인 회원들이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한국인 양성교육자를 선정해서 승인하여 줌으로써 앞으로 영어에 어려움 없이 한국어와 한국어 교재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오클랜드 형제 내부에서는 한인 그룹을 인정해서 토론 시 한인끼리 한국말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며 뉴질랜드 국가 형제와 더불어 한인 형제가 설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는 그 오클랜드에서의 그 한국인 제속 프란치스코 활동을 한국어로도 이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군요. 이게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에 의하면은 서약 인원, 종신 서약 인원 5명만으로도 형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사람이 있으니까 한인 형제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는 있는데요. 근데 준비 과정, 좀 더 필요한 준비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회원 수로는 너무 적다 보니까 한국 국가 형제와 뉴질랜드 국가 형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현재 한인 그룹을 대표를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소로 활성화된 한인 형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속 프란치스코에는 교황께서 어부의 반지로 그 회칙을 승인한 교회 내의 유일한 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성소를 바랍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재속 프란치스코 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예, 혹시 그 뉴질랜드에서 재속 프란치스코에 관심이 있으신 그 한인분들이 계시다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연락처는요, 핸드폰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21-0222-5717. 또 다른 한 번호는요, 021-143-3527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텍스트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반갑게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인분들 중에서 재속 프란치스코 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021-0222-5717과 021-143-3527로 전화하셔도 되고 이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도 되시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재속 프란치스코 회의 좋은 소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과 또 이렇게 재속 프란치스코 회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KCR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의 영적 권고 말씀 중인데요. 누가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짧은 글을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느님의 종이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통하여 어떤 선을 행하실 때 그의 육신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인간의 육신은 항상 모든 선을 거스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로 여기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작은 자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가난을 더욱 열렬히 포옹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로 올 것이고 우리를 풍성히 먹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가난을 더욱 열렬히 포옹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로 올 것이고 우리를 풍성히 먹일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회원인 김병태 요셉, 이명희 요셉피나님과 재속 프란치스코 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